네, 오늘의 주제는 정력학이라고 합니다. 이 정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력장 내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그 힘을 다루는 물리학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힘들이 우리 이 인체에는 어떻게 그 물리량들이 사용되는지에 관계된 것을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게 이번 강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서론에서는 물리학에서 이 정력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이 사용되는 이 용어라든지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력학에서 이제 가장 이 키 포인트가 되는 이 평행과 안정성과 관계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이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제 평행과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인체에는 과연 어떠한 인자로 적용이 되는지에 관계된 것들을 이제 5번에서부터 이제 10번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강의에 앞서서 우선 이제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우선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적인 관측이라고 하는 것과 그 관측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량적인 값에 또는 이런 식을 이제 꾸며내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물리학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는 이제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기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 결과들을 대비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 개발에 대한 언어는 수학을 사용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리 이론 법칙들은 대부분인 경우는 조건이라든지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항상 이제 규격화되어 있는 조건이 붙는데 여기서 설명되는 뉴턴의 법칙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과 같이 제한된 조건이라든지 제한 없이 그냥 도입을 해서 사용되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특별히 우리가 유니버셜 법칙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으로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고전 물리학에는 고전력학, 그리고 연력학, 광학, 그 다음에 전자기학과 같이 이론이라든지 개념과 관련된 것들을 포함을 하고, 그리고 현대 물리학은 이 위에서 설명했었던 고전 물리학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들이 점점 작은 세계 그리고 또는 큰 세계로 에 대한 이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이론이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양자역학과 관련된 그 연구 분야를 이제 현대 물리학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이론을 끄집어내는 것인데, 어떤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어떤 걸 규격화되어 있는 물리량이라고 하는 이 인자들을 갖고 그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물리학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체 운동을 다루는 물리학의 한 분야를 이제 역학이라고 하고요. 이 역학에는 크게 이 정력학과 동력학이라고 하는 이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정력학과 관계된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정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이제 힘의 영향을 다루는 물리학의 연구 분야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이 힘이 바로 이 동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인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게 이 본 강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동물이라든지 인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것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심지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도 그걸 분석을 이제 하고자 했었죠. 그의 저서에 보면 움직이고 있는 동물은 이제 밑에 있는 것을 밀어서 위치를 변화시키고, 또는 달리는 사람은 손과 손목을 구부리고 빨리 흔들면 더 빨리 달린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이 움직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이 시도가 됐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5세기에 도입이 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든지 아니면 인체부와 관계된 것 그림에서 이제 살펴보면 동물의 움직임 또는 이제 그 인체의 근육의 기능을 이제 관찰하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17세기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에 의해서 이 어떤 자연계 현상이라든지 인체에 작용하는 이 움직임이나 또는 힘과 같은 물리량들이 수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이제 분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뉴턴이라고 하면 이제 F는 ma라고 하는 가장 간단한 이제 가속도의 법칙만 이제 알고 있긴 하지만 광학이라든지 또는 전자기학 분야에서도 수학적으로 또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긴 과학자로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인체나 동물의 움직임과 관련된 학문 분야가 오늘날에서는 신체 운동학이라고 하는 이제 학문 분야가 생겨나게 됐고, 이러한 신체 운동학에서는 운동과 근육의 운동을 특별히 다루고자 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인체 내에 있는 뼈라든지 또는 폐라든지 심장과 같은 어떤 그 장기에서도 어떤 규칙적인 어떤 형태로 이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분석이 되면서 신체 운동학에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생체역학이라고 하는 연구 영역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었다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요즘 사용되고 있는 이 생체역학 또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나타낸 것처럼 인공수족이라든지 또는 인공심장과 같은 인공기구들의 이 개발이 바로 최근에 가장 활발한 이 생체역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었던 이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법칙 또는 이제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했었죠. 네, 그 물리량에는 기본 물리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다음에도 설명하겠지만 유도 물리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에서는 주로 이 기본 물리량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물리학의 한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기본 물리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선 기본 물리량에는 크게 길이와 그다음에 질량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호는 우리 그 길이의 L이라고 하는 이 접두를 쓰고요. 질량은 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T로 이렇게 주로 표시를 하고, 여기에 나타난 이 각각의 기본 물리량들은 각각의 그 단위를 고유한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길이인 경우는 미터, 그리고 질량인 경우에는 킬로그램, 그리고 시간인 경우에는 세컨드로 이렇게 이러한 단위를 갖고 있고, 읽는 방법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미터, 그 다음에 킬로그램, 세컨드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기본 물리량이 결합되어 있는 물리량을 특별히 우리가 유도된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넓이라든지 부피라든지 뭐 밀도라든지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속도라든지 가속도라든지 이 모든 이 현상들을 이론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인자들을 유도된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이 유도된 물리량은 위에서 설명한 이 기본 물리량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단위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선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위계를 이 SI 단위계라고 하고, 특별히 그 단위계는 이제 MKS 단위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각각의 물리량들의 단위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미터와
킬로그램과 세컨드로 이렇게 나타내는 단위계를 국제 단위계, 즉 일반화된 단위계라고 하고, CGS 단위계라고 하는 또 단위계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요 각각 MKS 단위계의 그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의 비율로 나타낸 단위계를 나타낸 단위계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자, 이거는 이 물리적인 그 현상이라든지 또는 특히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인체와 관련된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이 크기나 어떤 길이나 이런 게 미터보다는 센티미터라든지 또는 그램이라든지로 이렇게 사용돼야 될 때가 사용하는 게 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의상 우리가 이 편리성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단위계가 나타내는 단위값은 다 틀리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기본 물리량, 즉 길이와 질량과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유럽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영국 단위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물리량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길이와 관련된 것은 피트, 그리고 질량과 관계된 것은 파운드, 그리고 시간과 관계된 것은 세컨드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가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때는 MKS 단위계를, 어떤 때는 CGS 단위계를, 또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영국 단위계를 사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따로 변환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얘기는 진행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물리량에 관계된 언급을 했는데요. 우선 이 역학에서 다루는 물리량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 물리량들의 결합이었는데, 그러면 물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측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측정. 그래서 이 측정을 통해서 서로 이 현상들을 설명하고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이 각각에 대한 기본 물리량들의 이 측정된 근사값들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크기라든지, 예를 들어 이 크기라든지 길이라든지 고도라든지 뭐 반지름 또는 뭐 거리, 평균 거리, 뭐 이와 같은 것을 서로 비교를 해보고 싶다.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사실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이러한 측정을 위해서는 바로 길이라고 하는 기본 물리량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파리의 크기가 약 5 곱하기 10의 3승 미터이다. 또는 지구로부터 달까지의 거리가 이 정도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지파리의 크기와 지구부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를 상대적으로 길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갖고 비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값은 현재 양성자의 지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측정값이다, 길이와 관계된 가장 큰 측정값은 우리가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기본 물리량 중에 예를 들어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체들을 서로 비교해 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사람과 개구리, 또는 뭐 전자가 또 어떤 값들 가지고 있고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이 물리량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물리량이 바로 여기서 표현되는 질량이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은 개구리에 비해서 약 1000배 정도의 이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서로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본 물리량 중에
이 간격을 예를 들어 알고 싶다. 여러 가지 간격을 알고 싶다. 예를 들어서 수업 1시간이 어느 정도의 간격일까? 또는 고체 내 원자가 진동하는 이 주기는 어떤 간격일까? 또는 우리가 이 평균 살아온 시간은 또 얼마가 됐을 것인가? 또는 이 지구가 탄생된 간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또 이제 비교를 궁금할 때도 있을 거고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또 이제 비교를 해줄 수 있는 값들이 바로 이 시간 간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1년에 비해서 수업 시간의 크기를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것처럼 각각 비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이제 기본 물리량과 관계된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물리학에서는 바로 이제 전 슬라이드에 얘기를 했지만 측정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정된 이 값들이 아주 작은 정도이거나 또는 어마어마하게 아주 커서 심지어 종이가 모자랄 정도의 값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앞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를 좀 더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고 좀 쉽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약속을 정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선 이제 작아지는 정도로부터 우선 얘기를 해보면 우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MKS 단위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분의 1, 즉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센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호로 C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미터라고 하는 것은 10의 2승 센티미터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접두사를 사용을 해서 센티미터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보다 더 작은 1m의 10의 마이너스 3승배 정도다. 그거를 밀리라고 이렇게 읽고 약호로 우리가 M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좀 더 작은 개념으로 가보면 마이크로라고 하는 그런 이 접두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서 기호로는 여기 그리스 문자에 뮤라고 있습니다. 뮤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나노와 관계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나노 사이즈다라고 하는 크기는 1m에 심지어 10의 마이너스 9승배 정도 작은 값을 나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이 나노의 이 앞문자를 써서 n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그거보다 더 작은, 즉 1000배 더 작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을 피코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피코라고 읽고 이 약호로 P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원자 사이즈 또는 전자 사이즈의 크기는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15승 이하인데 그 15승을 femto라고 이렇게 읽고 약호로서 이 F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 원자 또는 이 양성자와 핵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그 크기를 갖고 있는 이 입자들이 발견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해서 10의 18승까지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나 정해놨는데 그걸 악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A로 이렇게 표시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심지어 요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커지는 것과 관련된 쪽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선 10의 3승배, 즉 1000배라고 하는 것을 킬로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약호로 K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말은 1킬로미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거는 10의 3승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0의 3승 미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1000미터가 바로 1미터라고 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자, 공을 3개 쓰는 것보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이 편리성 때문에 이러한 이 접두어를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또다시 1000배인 경우를 메가라고 하는 로 읽고 약호로 라지 m이라고 하는 것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기호로서 G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더 큰 숫자 또는 더 큰 저장 용량이라든지 크기라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도입된 게 바로 이 10의 12승, 즉 1 곱하기 0이 12개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을 읽을 때 테라라고 읽고 표시로 T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CD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CD 저장 용량을 보면 약 760 메가바이트 정도가 됩니다. 자, 이 메가바이트에서 이 메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10의 6승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자, 이 말은 760 곱하기 10의 6승 바이트다 라고 하는 뜻을 나타낼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DVD는 저장 용량을 측정을 해 보면 약 4.3 기가바이트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내는 이 기가바이트도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거는 메가의 1000배, 즉 이 말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똑같은 CD의 용량에 대해서 똑같은 DVD는 용량이 심지어 100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우리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 즉 이제 이 외장 하드 같은 경우에 저장 용량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나오는 걸 보면 테라바이트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심지어 요 DVD가 1000개 정도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이 저장 용량을 나타내는데, 이때 사용되는 이 T가 바로 10의 12승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두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이거는 이 어떤 규칙이라든지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여기서 나타냈던 편리성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고 구분하기 좋고 이런 걸 때문에 사용되는 접두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여기에 나타낸 이 자주 사용되는 것들, 이 단위 중에 하나가 바로 cc라고 하는 것과 리터에 관계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유체라든지 피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자주 듣게 되는 말이기 때문에 설명을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c라고 이렇게 사용되는 거는 큐빅 센티미터의 이 앞에 두 글자를 따가지고 cc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용량으로서는 이 센티미터의 세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왜 큐빅 센티미터냐 그러면 이렇게 각 변의 길이가 1cm인 이 정육 면체 안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을 1c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큐빅 센티미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제 그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1cc는 1cm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1cm라고 하는 것은 센티미터라고 하는 것과 이거 단위 환산을 시켜준 것이고, 요 단위 환산이 또 이렇게 또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위 환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리터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리터는 이 큐빅 센티미터의 1000배, 즉 1000 세제곱 센티미터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리터라고 하는 것은 1000cc가 될 것이고, 이 MKS 단위계에서 값으로 나타내 기본 물리학 값으로 나타내보면 약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다 이것입니다. 우선은 이 단위 환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각
우리나라에도 각 지방에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예? 똑같은 말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이 표현 방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